매몰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에서 그냥 선 하나 살짝 만들어주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피부도 좀 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눈이 조금 두껍거나 피부가 두껍거나 또 중년 정도 돼서 눈꺼풀에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매몰법보다는 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킴스 K성형외과 원장 김홍석입니다. 일산 지역에서 25년간 주로 눈 위주의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은 예쁜 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실제로 연예인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표정을 나타낼 때 대부분 눈으로 나타내죠. 그 사람의 눈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표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눈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변형을 줌으로써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주 예쁜 그런 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자기 눈은 무척 작고 함몰되어 있는데 눈이 크고 이쁜 시원한 그런 눈의 연예인 사진을 가져와서 자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의사로서도 굉장히 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처럼 똑같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 환자분 눈에서 가장 어울리는 그런 눈매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흔히 쌍꺼풀 수술한다 그러면은 이제 매몰법이라고 해서 칼을 대지 않고 구멍을 내서 실로 묶어주는 방법을 많이 선호들 합니다. 그러나 그 매몰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저 선을 하나 만드는데 급급한 수술이고, 또 눈매를 살짝 바꿔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절개 쌍꺼풀을 저는 선호합니다. 근데 절개 쌍꺼풀을 하다 보면 그 쌍꺼풀의 흉터라든가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절개법 쌍꺼풀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주만 지나면 사실 크게 어색하지 않고요. 또 그 절개선 자체가 머리카락보다 가는 그런 실을 사용해서 세밀하게 봉합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정말 선 하나만 남고 별로 남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이런 다이나믹 쌍꺼풀을 만들다 보면 쌍꺼풀 자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 흉터도 깊은 어색한 라인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너무 흉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더구나 우리 눈꺼풀의 피부가 우리 몸의 피부에서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진 피부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얇을수록 흉이 적게 남게 됩니다. 최근에 쌍꺼풀 수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수술하고 나서 실을 뽑자마자 어느 정도 많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내가 다 나았나 보다 하고 화장을 막 해버립니다. 실을 5일이면 뽑는데 아직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거든요. 실을 일찍 뽑는 이유는 일찍 뽑아야 실밥 자국이 남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을 뽑았다고 해서 마구 화장을 하고 섀도우도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흉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절개선에 미세하게 화장품들이 흡착이 돼서 또 흉터를 만들어내게 되죠. 특히 또 수술한 자국 직후에는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지우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약간 아프기도 하고 또 세게 문지르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나서 또 제대로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흉터가 자꾸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서 한 달 정도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흉터를 남기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몰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에서 그냥 선 하나 살짝 만들어주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꺼풀에 처짐이 있거나 또는 눈이 좀 졸려온 그런 눈이다, 이런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피부도 좀 절제해줘야 되고, 또 눈을 뜨는 근육을 수술을 해서 눈을 잘 뜨고 선명한 눈매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절개법이 필요하겠죠. 매몰법은 눈은 시원하고 피부도 얇고 처짐도 없는 그런 젊은 환자들한테 간단하게 쌍꺼풀 하나 만드는 데는 아주 적합한 수술이고, 일반적으로 눈이 조금 두껍거나 피부가 두껍거나 또 중년 정도 돼서 눈꺼풀에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매몰법보다는 절개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몰법은 수술 후에 사실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바늘구멍만 남기 때문에 흉이 거의 없습니다. 회복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게 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연결되는 거라서 그 안에 있는 실이 끊어지면 쌍꺼풀이 갑자기 약해집니다.
풀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쌍꺼풀 자체를 아주 두껍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눈꺼풀이 처짐이 심한 사람들은 다시 쌍꺼풀이 속으로 쏙 들어가서 덮여 보이는 그런 눈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절개 눈매 교정술이라고 해서 매몰법을 하면서 안쪽으로 눈을 뒤집어서 건판과 눈 뜨는 근육, 밀러 근육을 묶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겸용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좋은 결과를 손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은 밀러 근육을 잘못 건들게 되거나 자율 신경계에 대한 어떤 실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이 생긴다거나 눈이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또는 그 통증이 전이 되면서 어깨, 머리 여러 군데로 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매 교정술을 할 때는 반드시 절개법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실을 뽑고 나면은 사실 상처라는 게 가려운 게 먼저 시작되거든요. 간지럽습니다. 이게 아물면서. 근데 이게 평소에는 손을 안 대는데 밤에 잘 때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긁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봉합한 자리가 좀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내다 보면 또 가려우면 또 밤에 긁고 이러다 보면은 흉터가 조금 더 생기고 벌어진 흉터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실을 뽑고 나서 마치 물안경처럼 눈에 이렇게 쓰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안경을 드립니다. 주무실 때 안경을 착용하고 주무시면 손이 안 가겠죠. 제일 중요한 건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환자들이 와서 눈매 교정술이란 말을 듣고 와서 저는 쌍꺼풀 수술은 하기 싫고 눈매 교정술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매 교정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건 최근이죠. 과거에는 미세 안검하수 교정술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눈을 크게 잘 뜨지 못하는 경우, 또 눈이 졸려 보이는 경우, 눈이 작은 경우에 눈 뜨는 근육을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서 눈을 시원하게 뜨게 한다든가 이런 수술을 눈매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매 교정술은 눈 뜨는 근육을 조정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개를 해서 눈 뜨는 근육을 찾아서 수술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개선은 쌍꺼풀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쌍꺼풀 수술을 반드시 하면서 눈매 교정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쌍꺼풀 수술 없이 눈매 교정술을 하겠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방법이고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절개 쌍꺼풀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쌍꺼풀이라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우리가 눈을 뜨고 감을 때 쌍꺼풀 선이 눈을 감으면 좀 편편하게 있다가 눈을 뜰 때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쌍꺼풀, 이렇게 조금 역동적인 그런 쌍꺼풀을 다이나믹 쌍꺼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동적인 그런 다이나믹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는 눈을 뜨는 그런 구조물에 어떤 특정한 일라스틱한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물을 잘 살려서 거기에 쌍꺼풀을 고정해주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잘 개발을 해서 SAJT 고정법이라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다이나믹 쌍꺼풀을 만든다면 일단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장 선천적인 쌍꺼풀과 유사한 그런 쌍꺼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상담은 원장님이 직접 상담하는 게 저희 병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주시는 실장님들은 원장 상담이 끝난 후에 이제 후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눈매마다 이제 무조건 우리가 다이나믹한 쌍꺼풀을 만들 수 있으면 다이나믹한 그런 쌍꺼풀을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술의 경우 2번, 3번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눈에서 이 동적인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구조물들이 손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적인 그런 쌍꺼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쌍꺼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아주 유익하고 궁금한 점들을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